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 소장. 네, 안녕하세요. 한원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국민대. 국승세단의 이제 첫 번째인 국민대. 네, 어떻게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수시나 정시에서 대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따져봤을 때 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용이성이 제일 높은 학교 라인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 라인들. 네, 그러니까 요 위에 라인부터는 조건들이 좀 까다롭다고 하면, 음, 물론 여기도 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래도 허용폭이 좀 더 넓은, 예를 들면 2등급대에 있는 친구들까지는 네, 그래도 도전할 수 있고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대학들이 아닌가. 우선 교과 전형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도 제한은 없어요. 음, 다만 이제 추천 인원 제한은 있는데 몇 명이냐면 8명. 와, 조금이다. 많지는 않죠. 네, 예, 고교별로 8명까지만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여기는 교과 100%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 국민대 수능 최저는 인문계열은 2합 5, 네, 그리고 자연계열은 2합 6. 이제 최근에 인문계열 학생들 이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학교들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완화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국민대는 인문계열에 대한 최저를 완화하진 않았어요. 그대로 아, 유지를 하고 있다. 네, 자연계열은 그거보다 좀 낮게 설정이 네,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현재 이제 계획안이잖아요. 그렇죠. 아, 실제로 올해 만약에 입시안이 나왔을 때 수정 변경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보니까 음,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음, 하지만 현재 지금 대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이 변경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변경점이 있냐면 원래 국민대가 작년까지는 교과 100%인데 흔히 얘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아예 안 했어요. 아, 진짜 순수 네. 내신만 보겠다. 네, 공통하고 일반에 있는 등급들만 반영을 네,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15% 반영을 합니다. 많이 반영하네요. 예, 근데 실제로는 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게 그럼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 뭐 유불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 아, 저도 그럴 것 왜냐면은 같아요. 진로 상위 세 과목에 대한 A, B, C 이 네, 성취도를 등급으로만 바꾸는 거기지 이게 서류 평가로 들어가는 건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웬만한 학생들, 특히 2등급대에서도 이 진로 과목 같은 경우 A 받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세 과목 정도 네, 받아줘야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을 네, 가려면.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저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훨씬 뭐 불리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영수 4,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에 대한 공통 일반 85%, 그리고 진로는 상위 세 과목에서 15% 반영을 한다. 음, 당연히 진로 상위 과목은 무조건 A A를 나와야죠.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체능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전형은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국민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형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 국민대가 이제 서류형도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프론티어는 면접형, 그리고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이제 서류 100%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변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변화한 게 없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다만 이 라인부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2등급 돼 있는 학생들이 종합전형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작년에도 한번 네, 얘기했지만 국민대 숭실대 편이 진짜 많이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본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점이 잡히는 지역이 이제 국숭세단이라고 하는 이 라인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학이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럼 국민대의 이 종합전형은 어떻게 이제 평가하느냐, 요거에 대해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이제 좀 구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 학업 능력, 그리고 공동체 협동 능력 해가지고 대다수 학교들이 되게 이제 뭐 4가지 요소 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걸 조금 더 세분화 시켰다.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대는 학업 역량이 아니에요. 자기 주도성.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오, 활동 역량. 특히 작년 이 종합평가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주목해서 보는 게 바로 요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했느냐. 그리고 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역량 강화. 네가 원하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역량, 아니면 네가 고등학교 때 키우고 싶었던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창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자율, 진로. 특히 요 부분에서의 기재된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아, 이렇게 근데 볼수 항상 있겠죠. 종합전형 이거 서류 요소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예, 쉽지 않죠. 네, 다만 그래도 이 학교는 이렇게라도 설명해 주자. 그렇죠. 다른 학교들은 이런 말도 없어. 그냥 뭐 발전 가능성, 뭐 예. 자기 주도성, 뭐 이렇게만 표현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그래도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되는 거죠. 네가 국민대 종합전형을 쓰려면 고등학교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도 가이드 정도는 돼줄 수 있는 부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공 잠재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주도성, 전공 잠재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 세 영역. 요게 이제 최근에 바뀌는 이제 3대 요소 얘기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잠재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재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국민대가. 물론 이 학원 능력 당연히 보고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민대가 좀 지향하는 그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얼마만큼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가. 그러니까 참여도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에서도 이제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발전 가능성도 쭉 보면은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전공 잠재력도 보면 특성에 맞는 역량이 있냐. 그러면 성장, 변화의 모습, 역량의 유무. 그러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 친구가 얼마나 학교 생활에서 얻어낸 게 무엇이냐. 어떤 걸 얻어내고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 근데 최근 대다수의 대학들의 종합전형, 특히 이 서류형이라 불리는 이름의 종합전형이 이러한 좀 추세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점수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뭐 그 가능성 이런 걸 좀 많이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신의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장단점을 이제 특화시켜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단점을 아예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보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입학사정관들이나 학교에서는 그럼 서류 자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 그런데 종합전형이니까 단순 숫자만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그렇죠.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학업 역량을 뺀 나머지에서 그럼 그럼 학업 역량을 뺀 나머지에서 이 생기부라고 하는 거에서 무엇에 주목할 거냐. 근데 저는 그 주목의 요소를 핵심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변화. 변화. 그러니까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때 네가 어떻게 변화했고 2학년에 비해서 3학년 때 어떻게 변화했냐. 그게 학업이다. 너의 네. 어떤 성향이다. 아니면 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역량.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역량이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네가 뭘 했는지는 내가 잘은 몰라. 근데 생기부에 이런 활동을 했대. 그럼 오케이. 그럼 그 활동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어? 왜냐면 그거를 생기부 잘 안 써주거든. 그게 일반고 생기부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 그러니까 뭘 했다, 뭐뭐까지는 했다 이렇게만 딱 써줘.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얻었다, 뭐가 변화됐다, 뭐가 성장했다 이런 멘트를 일반고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멘트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바로 특목.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특목이 뭐 일반고보다 종합전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물론 학원 역량도 역량이지만 기재되는 내용의 퀄리티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단순히 내용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아 얘가 뭘 통해서 뭘 얻었고 이걸 통해서 뭐가 바뀌었구나. 근데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의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까는 그 스토리 라인을 짜는 작가처럼
그런 글에 대한 구성 능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그 일반고 학교 선생님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잘 써주시는 선생님이다. 그죠, 아니면 있죠. 조금 못 써주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차이점의 핵심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필력이라고 하죠. 그쵸. 이 필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아. 종합전형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스토리는 당연히 학생에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팀워크가 더더욱 중요한 게 이제 일반고의 종합전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대나 숭실대라 불리는 요 라인에 있는 대학에서 얼마만큼 많이 이제 합격시킬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반고의 종합전형이 괜찮다, 안 좋다라는 걸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위에 있는 학교들은 어떤 애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조금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요 라인부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항상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 등급대에서는 예. 그래도 이 정도가 지원하면 이 정도 가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학교들이 제가 볼 때 일반고에서도 종합전형에 대한 역량이 매우 좋은 고등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국민대에서는 5개로 크게 나눴잖아요. 네. 근데 다른 대학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조합을 하는 거죠. 되게 요거 학업 능력이라는 게 되게 학업 역량을 네. 이제 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요 공동체 협동 능력이 지금 이제 공동체 역량 아니면 예전에는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역량을 얘기하는 거고, 요 세 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재 역량이라 지금 부르는데 원래는 발전 가능성하고 전공 적합성 요거를 이제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요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국민대는 아예 그냥 띄워놓은 거지. 자기네가. 우리는 아예 다 나눠서 보겠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한꺼번에 합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그 함께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뭐 대학마다 틀리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대회관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이제 입시 5강들이 다 확정되면 그때는 종합평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확정이 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기존 연도에 있던 평가 요소들이니까 좀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정시전형은 이제 가군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수능 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조영대학 및 미술학부는 교과도 좀 반영이 되는 1단계가 있고, 2단계에서는 이제 실기랑 면접까지 보는 좀 까다롭게 좀 구성되어 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예체능 얘기하는 네, 거 그렇죠.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수능 100%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변경점은 기존에는 원래는 가군, 나군, 다군에 이 모집군들이 다 설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전부 가군으로 다 합쳐집니다. 물론 뭐 기존에도 주로 이제 해화나 예체능 계열이 좀 나군, 다군에 설정되는데 이것도 전부 가군으로 옮겨진다라는 거. 뭐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요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라는 학과가 원래 실기가 있었는데 이제 수능 100%로 뽑는다. 뭐 요 정도? 뭐 나머지는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변경점들은 이제 몇몇 소수 학과들만 있는 거니까 그 정도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쟁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위에 있는 대학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 라인부터는 뭐 나중에 이제 입결하고 좀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 뺐고요. 대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이제 전형 요소에 대한 좀 제 생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설명해 드리는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민대, 숭실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숭실대를 할 거지만 요 두 학교가 정말 매우 중요한 대학입니다. 특히 우리 2등급 초반에서 중반대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겟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렵죠. 그렇죠. 겟하기가. 어렵죠. 여기도 되게 2등급 중반대에 가까운 친구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 합격하는 비율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희 인천 지역에는 학생들을 기준 했을 때도. 제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국민대 숭실대를 상당히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대 숭실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는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숭실대하고. 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막 기로에 있어서 음. 그것 때문에 되게 학생들이 좀 고민이 많거나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지만
제가 합격하는 애들들 보니까 확실히 2등급 초반대에 있는 친구들은 합격 비율이 좀 높죠. 근데 2등급 중반대만 돼도 현저하게 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등급으로 우리가 이 국민대 뭐 종합전형 기준 했을 때 꼭 따져서 보는 건 아니지만 국민대학 송시대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정말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든 종합이든 솔직히 그 등급의 편차가 크지 않다. 음, 되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국민대 송시대 쓸 때 두 장을 쓰는 다 애들이 그냥 많았어요. 한꺼번에. 교과나 종합하나 아, 이렇게 쓰는 애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로 들어간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종합이에요? 대부분이 종합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이유는 음. 교과 전형에서는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체조. 예, 그러니까 뭐 어렵죠. 어렵죠. 요 라인에서도 체조가 그렇죠. 이하보, 뭐 예. 이함유 음, 어렵죠.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송시대도 만만치 않고. 하지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등급대 원래는 종합전형으로 지금 합격을 한 이 2등급 초반대가 원래는 교과로 가줘야지만 그렇죠. 2등급 중반 후반에 있는 애들에게 종합전형의 카드가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꾸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학교들. 우리 좀 일반고 2등급 초반대 학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있는 친구들 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쵸. 2등급 초반이 교과로 들어가고 옆에 있는 중반 그죠. 친구 종합으로 합격시켜주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 좀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학교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여기만 들어간다면 그쵸. 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간절함이 있는 학교들이니까 올해 이제 고3이 되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학기 남은 거잖아요. 그쵸. 정말 수시를 위해서라면 이 수시를 위해서 이 한 학기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2월까지 좀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3월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학교 생활을 좀 더 알차고 열심히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유치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